인사입니다. 인사. 기사 같이 보시죠. 사진 기사입니다. 보면 여기 이재명 대통령 이거 쭉 앉아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에서 여기 써 있죠. 제32회 국무회의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제 32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는 아닌 게 첫 국무회의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정부 때 강로들이랑 같이 한 뭐 일각에선 적과의 동침이냐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게 첫 국무회의였었는데 어제 국무회의는 이제 속속 새롭게 이 국무위원들이 임명이 되고 이 새롭게 열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첫 국무회의에 버금간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실까요? 신임 장관님들이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장관님들 간단한 소회 인사 말씀을 한 분씩 듣고 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썰렁하죠 맨날. 네? 우리 법무장관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무나 하시도록 하시죠. 국민이 편안하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정을 동력으로 가는데 우리 법무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고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응해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 어디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얼굴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지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경훈입니다. 네, 신임 국무위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신임 국무위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 계시죠? 제가 잘 아직 얼굴이 안 익어서라고 말하는 장면까지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어제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입니다. 국무회의 총 지금 차관이 대참한 것까지 합해서 총 20명이 이재명 대통령 제외하고 20명이 참석을 했다라는 건데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기재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등등에서 쭉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대참을 제외하고 장관이 참석한 것만 18명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건 흰색이고 어떤 건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네. 노란색은 어제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임 장관들입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는 좀 먼저 임명이 됐었죠 때문에 이 지금 흰색으로 돼 있는데 노란색만 따지면 지금 9명이다. 9명이 새로 지금 첫 참석을 했었다라는 거. 장관만 하면 18명인데 이 중에서 9명이 참석했다. 사실상 근데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경우는 유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18명 중에 그러면 10명이야?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국무총리까지 합한다 그러면 과반이 지금 신임 국무위원들로 바뀌었다라는 건데 윤경호 위원님. 어제 국무회의 분위기 보면서 좀 말랑말랑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에 국무회의처럼 국민의 관심을 많이 끄는 역대 대통령의 국무회의와는 다르죠. 그리고 통상 국무회의가 그냥 의결만 하는 형식적인 절차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도시락 시켜 먹으면서 4시간 이상씩 토론까지 한다. 그러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거기서 바꾸는 경우도 있는 건가? 이런 의문도 가져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이 아직도 있는 거 이건 모양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기간을 최소화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결권을 가진 장관들과 그렇지 않고 배석해서 네. 발언권만 가진 장관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서울시장도 네. 노무현 정부부터 아마 시작됐던 관례로 알고 있는데 네. 서울시장도 배석을 했단 말이죠.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에도 오세훈 시장이 참석을 하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야가 한꺼번에 같이 네. 자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 중에 공직자라는 게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뿐이지 정권을 꼭 대변한다 이거 아니지 않느냐. 전 그 얘기에 그런 식의 국무회의에서는 그런 정파적인 이해관계, 이념적인 어떤 대표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정부의 정책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저 동침도 저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여야 이런 거에 상관없이 국민을 위한 국무회의가 요즘 국무회의를 보면 좀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는 평을 지금 좀 주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여쭤본 게 말랑말랑 좀 분위기가 좀 말랑말랑해지지 않았나요? 라고 여쭤보기도 했었던 게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을 이제 속속 채워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청문 기간 지금 인사 검증이 되는 지금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일부는 임명이 되고 일부는 이제 임명할 수 있도록 청문 보고서 보내주세요라고 어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이 강유정 대변인 얘기 24일까지 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재송부 대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국방부 안규백, 보훈부 권오을, 통일부 정동영 그리고 여가부 강선우 이 4명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오는 24일까지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24일까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냥 바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5일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송부 요청은 4명인데 오늘 보도를 보면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조간에 많은 조간들이 이런 비슷하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통령 강선우 임명 강행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4명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을 했지만 대부분의 기사의 제목은 강선우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왜? 최수영 위원님. 네. 지금 강 후보자에 대해서 추가 의혹이 뭔가 더 나오던 상황에서 청문 보고서 보내주세요. 우리 임명할 겁니다라고 날짜를 24일로 좀 촉박하게 좀 잡은 건 이건 빨리 임명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원래 네. 인사청문회는 그 재송부 요청이 열흘 기간을 두고 하잖아요. 네. 열흘 기간을 두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한다는 거는 속도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네. 원래 법상 열흘인 것은 이제 국회법에 맞는데 어차피 야당 상임위원장들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열흘 기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고 그러니까 빨리 하겠다는 이제 의지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당이 상임위원장이었으면 강행처리라도 해가지고 그냥 땅땅땅 방망이 치면 그만인데 네. 의사봉을 잡고 있는 그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어차피 열흘 기다리느니 그냥 우리가 3일 이틀만 기다렸다 해도 되겠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이거는 그 금도에 어긋나는 행위죠. 왜냐하면 열흘 동안에 사실 또 강선 후보자에 대한 또 추가 의혹이 또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예 빨리 이것을 그냥 봉쇄하듯이 해버리고 말자라는 얘기인데 인사가 속도전입니까? 인사는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을 빌리면은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수단인데 이런 식으로 수단을 허술하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추후 좀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마치 이제 인사를 속도전으로 해가지고 임명해버리고 빨리 우리 내각을 구성해서 가겠다는 얘기인데 강선우 후보자까지 이렇게 원칙 없이 않는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그 인사에 대한 철학은 네. 그야말로 뭐 공정, 실용, 상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훈, 코드, 의원 불패 이걸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는 저는 민심을 이기겠다는 그런 표현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저는 대통령실의 그 인식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원칙 없이 안고 간다는 것은 의원 불패, 이 인사 철학이 없다는, 국정 철학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사실 일면에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어떻게 이 조간들이 제목을 뽑았는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갑질 논란 강선우 용산 임명 속도전. 논란 속도전입니다. 경향 보겠습니다. 강선우 안고 간다.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안고 간다라는 거죠. 한겨레 같이 볼까요? 논란 아랑곳 없이 강선우 사수 청문 보고서 재요청. 윤경호 의원님.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에서도 사실 반대 입장을 내긴 냈었어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조간을 저희가 슬쩍 봤는데 조간에 온 일면들만 지금 모은 거거든요. 한결에 아랑곳 없이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썼습니다. 자칫 임명 강행이 내 편을 적으로 돌리는 상황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점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행 네. 또는 상식 또는 집단지성 이런 우리말 표현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영어에 conventional wisdom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그냥 이런 거를 반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건 아닌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 비판, 논란 뭐 이런 단어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만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했고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아파요.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 60% 또는 뭐 65%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그걸로 나 저 강선우 의원과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강력히 지금 표명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최소영 의원이 얘기하신 것 같이 열흘 정도의 또 다른 필요한 기간을 건너뛰어서 그래서 속도전이라고 지금 얘기한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저는 비서실장 정도가 나와서 이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속도전을 펴는 게 더 떳떳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거 그냥 잃더라도 이걸 그냥 취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청문 보고서 빨리 주세요. 네. 재송부 요청해서 며칠까지 했다가 와서 그다음에 그냥 임명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또 하나 딱 붙이는 거 있죠. 전임 정부에서는 어땠어요? 더 했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강선우 후보자 비판, 논란에도 불구하고 속도전 하고 싶으면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정면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밀어붙이는 게 저는 그나마 논란을 덜 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무언가를 잃더라도 이걸 우선순위로 더 이게 이 강선우 후보를 임명을 하면서 얻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중간에 추가적인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비서실장이든 정무수석이든 추가적인 설명이 좀 그 과정이 단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사실 앞에서 저희가 살짝 말씀드렸죠. 이진숙 후보는 이 같은 이 뭐 논란에 낙마를 했고요. 지금 강준욱 비서관도 결국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같은 뭐 장관급은 아닙니다만. 근데 같이 인사 문제로 좀 논란이 있었던 강선우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는 거. 그럼 뭐가 다른 거냐라는 거죠.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국민일보는 그 이유 이것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 강선우 임명 속도전. 여기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윤석열 정부에서 폐부되다시피 했던 여가부를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 대통령은 강 후보자가 분명한 성과를 낼 걸로 믿고 있다. 그게 임명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 후보자가 분명한 성과를 낼 걸로 믿기 때문에 각종 논란에도 안고 가는 거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경호 위원님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해왔긴 해왔어요. 근데 이 얘기인즉슨 도덕성 논란이 좀 일 수 있어도 유능해서 성과만 내면 된다라는 차원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지난 대선 국면 또는 그 대선 국면 전에 네. 강선우라는 국회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일을 해보니 믿을만하다.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왜 하필 여성가족부 장관이냐 이런 논란을 가진 사람이 이런 대목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게 또 계륵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또 한자 성어를 굳이 쓰자면 읍참마속이라는 것도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건데 중요한 건 지금 다른 여러 현안들도 있습니다만 이 인사 문제 하나가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이 대통령에게 이제 그런 건데 그거보다는 성과. 그래서 좀 더 돌이켜 보면요,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은 뭐지? 실용주의. 지금 그걸로 다 그냥 넘어가고 덮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용주의로 덮을 거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아유 뭐 역시 뻔해 뭐 이렇게 지금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이 이 지지하고 찬성해 주는 쪽에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쪽 그리고 가운데서 쳐다보고만 있는 중도층에게는 네. 아 그래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 한번 지켜보자. 다른 거에서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지 또 보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수영 위원님. 네. 저는 그 이제 결정적 이유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성평등 가족부를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 적임자에서 그래서 우리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결정적 이유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임명시키면 안 될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평등 가족부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갑질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젠더 폭력 막는 거잖아요. 자, 근데 갑질의 핵심이 뭘까요? 갑질의 핵심은 바로 위력에 의한 거예요. 갑질은 갑과 을의 상호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갑질의 핵심이 위력이라는데 그걸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 보냅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이는 젠더 폭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젠더 폭력도 일종의 힘에 의한 네. 위력에 의한 관계예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을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보낸다? 결정적 이유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뭔가 지금도 상황 파악하고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도 정면 배치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사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수단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 했냐. 국민기대에 부응하고 공정과 책임을 기준으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국민기대에 부응합니까? 공정합니까? 책임 묻습니까? 안 맞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이게 제 발언이 아니라 제가 5월 국무회의 발언에서 채놓게 온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얘기는 저는 그 지금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이거 잘못 짚고 있다. 더더군다나 여당 의원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직장과 다르다고 했는데 일반 직장은 노조라든가 노동청에 그나마 보호라도 받죠. 그런데 이 보좌진들 보호받습니까? 파리 목숨이에요. 의원이 너 나가 하는 순간 그대로 고용관계가 해지되고 심지어는 국회 사무처에서 의원이 뭐라 하면은 돈도 늦게 받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집단 인식이 그룹 싱킹에 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권, 대통령 전체가. 전 제가 보기에 이거 어마어마한 민심의 역풍을 불 수 있는 사안인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평소에 최수영 위원님의 톤보다 좀 더 높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법사위에 인사혁신처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한테 강선우 후보 논란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께서 그냥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이슈가 뭔지를 모릅니까? 아니면 답변하기 곤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아니 그게 거예요? 아니고요. 실제로 청문회를 못 봤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사혁신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이고 전체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의 업무를 맡아서 공직을 하시는 분인데 집에 TV가 없어서 뉴스를 안 본다? 아니, 그러면은 그거 사회 현안을 어떻게 알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못 그랬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이 논란을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봐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라고 지금 대답을 했거든요.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부적절한 표현이죠. 저분이 아마 주로 경력을 금융권 그런 쪽에 민간에서 크게 보면 기업에서죠. 쌓은 이제 컨설팅 전문가 그리고 뭐 인사 전문가 이렇게 그러나 공직 사회에서는 저렇게 새치혀로 말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건 사실 전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인사혁신처라는 걸 우리 공직 사회에 인사 추천하는
그 전담기구로 만들면서 초대 인사혁신처장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삼성그룹의 인사를 담당했던 이근면이라는 분을 네.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도 민간의 기업의 인사 시스템을 공직에 조금 더 접목을 시키는 시도.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뭐 언론에 활동도 하시고 글도 쓰고 퇴임 후에도 저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 최동석이라는 분도 기업에서는 금융 쪽에서는 민간에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성과를 아마 인정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나 공직사회에서의 잣대는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처신이 신중해야 되고 그런 건데요. 아니 난 텔레비전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니까 뉴스를 모른다. 이거는 저 위기 상황에서는 저걸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직자로서는 저런 처신, 저런 언행은 저는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유분방함이 이 과거의 본인의 경력에 지금 저 자리를 가게 만든 거였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로부터 확실히 변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직사회로 들어온 이상 저런 답변은 좀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 답변뿐이 아니라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본인의 말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고 오실까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야.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거지.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그 과거에 뭘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데 이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 문재인이 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야. 네. 한결의 삼면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일단 막말 논란. 지금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문정부 인사 원칙은 멍청이다. 박원순 성폭력 기획된 사건이다. 라는 얘기를 과거에 이 발언을 했어서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막말 논란인데 어느 부분이 막말이냐 일단 찬찬히 좀 보겠습니다. 윤경훈, 아까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꾼이 몸 튼튼하면 되지. 과거 도덕성으로 시비 붙는 건 멍청한 짓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자리가 인사혁신처장이다 보니까 그럼 이게 인사 기준인 거냐. 도덕성은 과거에 있었던 일은 뭐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된다라는 게 인사 기준인 거냐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한 시점이 언제인가, 그리고 네. 누구에게 한 얘기인가, 뭐 유튜브라고만 돼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하고 한 얘기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가만히 돼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인사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동석이라는 인사혁신처장을 발탁할 때 저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도 했다면 그러면 정말 실용주의 뭐 이런 거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있을 때, 민간에 있을 때 그 자유분방한 사고와 언행이 저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에 오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는 가요. 그러나 앞으로 그러면 공직 인사를 저런 기준으로 할 거냐. 지금은 사퇴를 해버렸습니다만 최준욱이라는 국민통합비서관이 보수 쪽의 몫으로 아니면 보수를 아우르겠다는 생각으로 시켰다 하더라도 단순히 저는 내란과 계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 그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본과의 역사인식에서는 강제징용을 부인하고 위안부들을 아예 부인하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저런 얘기들이 네. 어떤 시점에 누구를 겨냥해서 한 얘기인가를 먼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저런 생각이 앞으로 그대로 투영이 된다. 그런다면 그건 조금은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과거에 얼마나 과거에 썼냐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본 게 6월이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때문에 대략 한 달 전쯤에 있었던 발언이었었는데 이 발언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꾼은 몸 튼튼하고 일만 잘하면 되지 과거 도덕성 관련한 게 뭐가 문제야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 말고 오늘 조간들은 이 부분을 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최동석 인사처장 문의 국민고통의 원천이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처장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요. 네. 그 이제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을 가지고 네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네. 멍청하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이제 공직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그 기억나진 않는데 몇 가지 그럼 공직에 제가 나오시고 가지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이제 공직에 나온 이상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네. 지금 이재명 정부 인사혁신처장인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다 무능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닮아서 그런 거고 모든 고통의 원천이 이런 얘기를 대략 한 달 전쯤에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같은 여권 내에서도 이른바 친문계로 분류된 쪽에서는 부글부글 할 만한 네. 일인 거거든요. 네.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 정말 이게 말하기도 싫다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총구를 내부로 돌린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뭐 이른바 친문 인사들을 좀 청소하기 위해서 왔다, 네. 정리하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저는 뭐 그 논란도 대단히 이제 내부에선 저는 그래서 이게 차도살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남을 동원한다는 게 차도살인인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인사혁신처장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했던 것은 대통령의 뜻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어떤 친명 전체의 어떤 좀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의혹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저도 이분 큰일 날 사람이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그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뭘 했다 시비 걸면 되겠냐는데 그럼 사기꾼 범죄자라도 일 잘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공직이라는 말이죠. 이게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 청렴, 배려, 그다음에 포용 같은 이런 보편적 가치를 끌어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윤리성이 중요한 자리인데 뭐 사기꾼 범죄자라도 뭐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저는 이런 분을 혁신처장 갖다 놨다는 거는 정말 이 공직에 대한 어떤 기본 이념도 없는 분들을 아마 뭐 좀 누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종의 청부 고용했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더 위험하다는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이런 분들을 인사처장에 앉히고 네. 지금 뭐 강선우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에 앉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던 적재적소에 오지 말아야 될 인사들을 갖다 앉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준욱 비서관도 사퇴했잖아요. 네. 그분이 3월에 책 냈다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4개월 후에 인사하면서 3개월 전에는 책 검증 안 합니까? 지금 최동석 인사처장 검증하면서 직전에 했던 유튜브 검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안 했던 건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 했다는 건지 지금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오히려 정부의. 이재명 정부에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인사수석도 없이 그다음에 뭐 비서관급과 총무비서관이 인사를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이런 식의 일종의 폐쇄된 이너서클에서 우리끼리 결정해서 간다라는 이런 아주 위험한 인식이 지금 위험한 결과를 낳고 있다. 저는 그렇게 추론이 돼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불식시킬 수 있게 저를 좀 설득해 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최수영 의원님은 상당히 높은 상태로 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윤건영 의원이 이런 글도 올렸어요라고 말씀하셨죠. SNS를 같이 볼까요? 윤 의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합니다. 불법 개헌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말하기도 싫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친문계의 대표적인 지금 의원인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다라는 게 그래서도 상당히 지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실 어제 저 법사위에 나오기 전에 한 14분 전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 관련해서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로서 언행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라고 어제 오후 1시 46분에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부터 법사위였었는데 법사위 들어가기 전에 올렸다라는 거죠. 먼저 일단 인정을 하고 법사위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취지였었던 것 같은데 근데 윤경호 위원님 또 지금은 이 계정 자체가 다 그냥 비공개가 지금 또 된 상태입니다. 사과글을 올렸는데
이게 또 비공개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지적을 받은 거죠. 음. 흔히 말하는 컨트롤 타워로부터 네. 여론을 본인이 생각하는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가 하는 거하고 인사권자 주변에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에서 여러 정보들이 취합되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최동석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여론과 더군다나 최동석 후보자가 아니군요. 최동석 인사처장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지금 참을 수 없다. 아까 윤건영 의원 지적했듯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뭐 아까 차도살인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의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한쪽 면만 보고 발탁을 했다가 그런 자유분방함이 가져오는 이 요란한 여러 결과물들이 지금 뒤늦게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공직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직에서 계속해서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과 그냥 민간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용주의라는 이름 하나로 그냥 넘어가려면 결국은 성과, 결과 이건데요. 그거에 따르는 그 과정에서는 얼마나 처신이 신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실용주의를 가장 우선으로 삼고 가려면 일단 성과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성과가 뒷받침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선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나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윤경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항상 새 정부가 들어오고 인사 시즌, 청문회 시즌 되면 시끌시끌하죠. 그리고 일부 낙마되는 인사도 꼭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만 아마도 국민들은 지금의 이 시기 새 정부가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가 무엇이냐 여부를 좀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